네, 안녕하세요. 금일 제가 직접 제안하였던 뷰티 업체의 제안 내용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금일 교육을 진행하게 된 AMPM 글로벌 광고 퍼포먼스 3팀 박재현입니다.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안은 레퍼런스 소개, 시장 분석, 매체 전략, 커뮤니케이션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퍼런스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담당한 N사와 R사 성공 사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사의 경우 모든 시간대에 광고를 진행하면서 광고비를 낭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환이 발생하는 특정 시간대를 타겟팅하여 진행한 결과 로아스 120% 상승하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또한 R사의 경우 신규 입점한 브랜드였고 자사 브랜딩을 목표로 했습니다. 배너 광고를 통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진행한 결과 자사명 검색량 2,000회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 분석입니다. 현재 국내 뷰티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이에 비례하여 광고비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뷰티 업종의 경우 동영상과 배너를 활용한 시각적 어필이 가능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광고가 강세를 보입니다. 화장품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인은 효능 및 효과입니다. 따라서 뷰티 업종의 경우 사용 후기, 즉 리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품 분석에 앞서 제품이 속한 카테고리 역시 분석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화장품, 미용의 경우 거의 모든 날에 동일하게 높은 클릭량을 보입니다. 또한 모바일에서의 유입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특히 여성, 그 중에서도 3040의 검색량이 높게 집계되었습니다. 화장품 미용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키워드 5개는 선크림, 바디로션, 마스크팩, 바디워시, 샴푸 순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네, 해당 업체의 주력 상품 중 하나인 필링젤 상품입니다. 제품은 13,000원으로 가격이 측정되었었고 필링젤 키워드의 경우 PC에서 2,690건, 모바일에서 9,780건이 검색되었습니다. 필링젤을 검색하였을 때 경쟁 업체 대비 가격 경쟁력은 긍정적이었으나 시장이 과열된 상태라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음은 미백밤 제품이고 해당 제품은 3만원대로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백밤 키워드의 검색량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고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검색한 결과 가격 경쟁력은 경쟁사 대비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시장 경쟁 자체는 치열하지 않은 긍정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업체는 본격적인 판매 활동이 시작 전이기에 프리마케팅을 통한 브랜딩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방향을 추천드렸습니다. 다음은 현재 해당 업체에서 활용 가능한 매체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워링크입니다. 파워링크는 네이버 검색 광고 상품 중 가장 대표적인 광고 상품입니다. 직접 키워드를 추가가 가능하며 확장 소재를 활용하여 제품 및 브랜드 소구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CPC 과금 형태이며 아쉽게도 단독 노출은 불가능합니다. 100% 타겟팅 가능한 광고이며 해당 광고 진행 시 기대 효과는 브랜드의 정보를 알림과 동시에 직접 전환을 기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 파워링크 키워드의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우선 신규 키워드 추가 작업을 진행하여 어떤 키워드에서 반응이 좋은지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이어서 영역별 유입 관리를 통해 유입이 저조한 영역을 파악합니다. 이어서 등록한 키워드 성과 관리를 진행하여 키워드 추가 및 삭제 작업을 통해 그룹을 형성합니다. 마지막으로 전환 발생 키워드를 관리하여 최적의 키워드 그룹을 형성합니다. 해당 작업 프로세스는 광고 시작부터 종료까지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다음은 인구 통계 및 시간대별 타겟팅 전략입니다. 먼저 인구 통계는 성별 및 연령층에 관한 타겟팅 정보입니다. 제품에 관심을 보이는 성별 및 연령층을 선별하는 작업이며 해당 작업을 통해 불필요한 광고비 누수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대 선정 작업 역시 불필요한 광고비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이며 직접 전환이 발생하는 특정 시간대를 선별하여 광고를 진행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파워링크 관리 프로세스 세 번째 단계입니다. 먼저 품질 지수는 설정한 입찰가 곱하기 품질 지수로 노출 순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따라서 품질 지수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광고비를 절약할 수 있으며 시간대는 앞서 언급한 대로 직접 전환이 발생하는 시간대의 광고를 집중하여 효율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마지막으로 PC와 모바일을 분리 운영을 진행하는 이유는 기기별 다르게 형성된 입찰가를 파악 및 활용하여 불필요한 광고비 누수를 막기 위함입니다. 다음 광고 상품은 쇼핑 검색입니다. 실제로 광고를 집행하다 보면 가장 전환이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파워링크와는 다르게 직접 키워드 설정은 불가능하지만 이는 상품명을 통해 관리가 가능한 특징이 있으며 제외 키워드를 활용하여 노출되는 키워드 관리가 가능합니다.
쇼핑 검색 역시 품질지수 관리를 통해 저비용 고순위 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품질지수 관리는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또한 쇼핑 검색 역시 고전환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찾아 광고 진행이 가능하고, 첨부한 자료의 경우 실제 쇼핑 검색이 어떤 식으로 집행이 되는지에 대한 예시 자료입니다. 다음은 제외 키워드 설정 방법입니다. 제외 키워드는 쇼핑 검색의 핵심입니다. 직접 키워드 추가가 불가능한 특성을 보완하게 해주는 장치이며, 예시 자료를 예로 들어보면 쿨팩의 경우 전환이 4% 발생하지만 얼음찜질팩의 경우 전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광고비 누수를 막기 위해 얼음찜질팩을 제외하여 광고 진행이 가능합니다. 쇼핑 검색의 경우 다른 어떤 광고 상품보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까다로운 광고입니다. 네이버의 마지막 검색 광고 상품인 브랜드 검색 광고입니다. 브랜드 검색 광고는 검색 광고 중 유일하게 단독 노출이 가능한 상품이고, 브랜드에 특화된 광고 상품입니다. PC와 모바일 분리 게재를 진행하게 되는데 월 최소 110만원부터 광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업체의 경우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집행하기에는 브랜드 검색량이 매우 낮은 상황이었기에, 따라서 바이럴을 먼저 진행한 뒤 브랜드 검색 광고를 집행하는 순서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브랜딩을 위해 제안드린 첫 번째 매체는 SNS였는데요. 2030 타겟팅에 최적화된 매체이며 더 나아가 4050까지 도달 가능한 매체입니다. 시각적 자료 활용에 최적화된 매체이고 바이럴 이슈까지 기대가 가능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뷰티 업체는 리뷰 혹은 시각적으로 어필 가능한 소재 사용이 필연적입니다. 따라서 뷰티 업종과 SNS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NS 홍보 포인트 점검에서부터 관리가 진행됩니다. 해당 단계에서는 자사와 타사 모니터링을 반복적으로 진행하면서 최적의 소구점을 발굴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광고 소재 최적화 작업입니다. 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여 어떠한 형태의 광고 상품을 활용할 것인지 선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노출 위치 최적화를 통해 어떠한 광고 구좌에 노출할지를 선정하게 됩니다. 해당 업체는 광고를 진행하기 위한 모수가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트래픽 캠페인을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트래픽 캠페인으로 모수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전환 캠페인을 진행하고, 실질적인 전환을 기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타겟팅을 진행하는 순서로 제안을 드렸습니다. 신규 브랜드의 경우, 특히 뷰티 업체의 경우 브랜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해당 업체는 브랜딩이 부족하였고 실제 집행하였던 뷰티 스타트업 업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드렸습니다. 해당 데이터를 보시면 5월 달에 저희와 처음 광고를 집행하게 되었고 브랜딩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전환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6월부터 점차적으로 전환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8월 159만원으로 큰 폭으로 시작했을 때 대비 상승을 보였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바이럴 전략은 카페 침투입니다. Q&A와 후기성 게시글을 작성하고 여론을 형성하여 자사 브랜드 키워드 검색량을 성장시키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라고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브랜드 스토리를 알릴 수 있는 정보 전달성 언론 기사를 노출시키는 언론 송출 전략입니다. 해당 작업은 런칭 이후 소비자의 탐색 과정을 위한 기사 마련을 위한 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이럴에서 가장 중요한 블로그 체험단입니다. 일반인의 진정성 있는 후기로 게시글 작성 및 블로거의 후기를 통해 네이버 뷰 섹션 점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해당 메커니즘을 완료하면 자사를 검색하여 유입된 고객을 해당 페이지 안에 가두어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만드는 과정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트워크 배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배너 중 해당 업체에 가장 잘 어울린다고 판단한 매체는 ADN이었습니다. ADN은 클로징 패널 활용이 가능하고, 클로징 패널은 소비자가 페이지 이탈을 시도할 때, 즉 마우스 커서가 X에 가까워질 때 자사의 주력 제품을 다시 한번 노출시켜 이탈을 고민하게 만드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이탈률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배너 클릭 이력 및 자사몰 방문 이력이 있는 모수에게 아이커버를 통한 홈페이지 재방문을 유도하는 리타겟팅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아이커버란 어떠한 언론 및 커뮤니티에서 자사 홈페이지로 랜딩을 유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직접 키워드를 설정하여 유관한 언론사 및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유저 타겟팅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은 커뮤니케이션 진행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업체는 월 최대 광고비를 바탕으로 어떤 식으로 매체를 활용하고 해당 매체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 및 전략을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선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과정을 통해 광고주와 마케터가 공통의 목표의식을 갖고 마케팅을 진행 가능하며 이러한 협업을 통해 긍정적인 결과 도출이 가능합니다.
1에서 4주는 평균적으로 테스트 기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제품을 선택하는 것은 고객이기 때문에 어떤 소재에서 어떤 키워드에서 고객이 반응하는지 고객에게 맞추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과정을 진행할 때는 주차별 보고서가 발송되며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방향성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후 광고가 안정화되면 월별 보고서 발송을 통해서 이슈 사항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네, 스타트업 뷰티 업체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해야 될까요? 업체의 컨디션, 제품의 카테고리 등 같은 시장이라도 다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는 또한 기존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에도 해당하는 말인데요. 책임감을 갖고 광고주와 공통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마케터 박재현의 스타트업 뷰티 업종 제안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